주말 잘 쉬었습니까? 야,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주말 미국 증시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작한, 그러니까 7시 시작하죠. 미국의 3대 선물 지수가 보니까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마이너스 0.5%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선물 지수는 스스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체크하시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주말 미국 증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미국 증시가 다소 큰 폭의 조정을 보였죠.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보인 가장 이유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19가 6개월 만에 그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이 한 4분의 1 정도인 260만 명을 기록했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됐죠. 그 다음에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또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 증시는 주말에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우지수는 730포인트, 퍼센트로는 2.84%가 하락하면서 25,01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59포인트가 하락하면서 퍼센트는 2.59%, 9,757포인트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10,000포인트를 또 붕괴하는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74포인트, 퍼센트는 2.42%가 하락하면서 3,00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0.23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퍼센트는 0.6%가 하락하면서 38.4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브렌트유, 북해산 영국 브렌트유는 배럴당 0.31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0.8%가 하락을 하면서 40.7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유가 하락한 배경은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원유 실수요가 감소할 것은 우려감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지난 3월 이후에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원유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금값이죠. 금값은 온스당 12달러 0.78%가 상승하면서 178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값이 상승한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금값은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7.4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0.02%가 상승을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미국 경기 회복 불투명, 그리고 세계 경기 회복 불투명이 작용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주말에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는 2년물, 5년물은 그리고 30년물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물과 5년물은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을 보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코로나 확산 우려감, 그 다음에 미국의 주말에 발표된 소비 지표들의 실망감 때문에 좀 혼조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에 발표된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5월에 소비 지출이 8.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 9%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리고 4월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 12.6%를 기록했는데 4월보다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 그렇지만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다. 소비 지출이. 그 다음에 6월 소비자 태도 지수도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78.1을 기록했습니다.
큰 변동이 없었고, 이 전반적으로 주말에 미국에서는 소비 지표들이 다소 예상치를 하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럼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보면 상승 업종은 없었습니다. 상승 업종 없었습니다. 주말에 미국에서 11개 업종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주말에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4.4% 정도 급락세를 보였다. 그 다음에 금융업종이 한 4.4가 아니라 4.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4.3% 정도 하락을 했고, 에너지 업종이 한 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11개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주들이 좀 급락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대부분 주요 은행들이 상당한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보였고, 그리고 연준이 또 은행 산업에 대해서 신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말에 은행주들이 하락을 보였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다수의 기업들이 SNS 광고를 중단한다는 이야기로 페이스북이 8% 급락을 했고, 트위터가 7%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무려 7.6% 정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인 빵주들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존이 2.2% 정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 넷플릭스도 크게 빠졌습니다. 4.87%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 8.3% 정도 급락을 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최근 인종차별 시위 게시물 때문에 다수 기업들이 광고를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어제 주말에 급락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플도 한 3% 정도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 구글, 알파벳도 5.4% 정도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는 빵주들,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종목들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66% 하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인텔은 1.73%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저녁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체크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퀄컴은 1%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주말에 2%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오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도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2% 정도 하락을 했고, 존슨앤존슨도 1.3% 정도, 화이자가 0.8% 정도를 하락을 했습니다. 주말에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헬스케어 지수는 다른 업종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됐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말에 헬스케어 관련 주식도 다 하락을 했는데, 헬스케어 지수가 약 0.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됐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코로나19가 또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약산 우려가 작용하면서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유럽 30개 중에서 30개 국가가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 시세를 보이고 있다는 발표를 했고, 특히 유럽 30개 중에서 11개 국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조치가 없으면 보건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증시도 코로나 제약산 우려 때문에
주말에 조정면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텍사스하고 플로리다주가 가장 먼저 경제 재개를 실시를 했죠. 이 두 개 주에서 다시 폐쇄 조치가 나오고 있다.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술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내 영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내 영업 제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주말에 큰 폭 조정 양상을 보였다. 그 다음에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수 은행들은 현재 재무적으로는 건전하다. 그런데 경기가 장기 침체화될 경우는 약 최대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40조 원 정도 부실 제출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은행 4분의 1가량이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그 상장된 은행 수가 몇 개냐면 한 34개 정도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은행 업종 지금 상장 수를 보면은 한 34개 정도가 상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가량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나왔고, 그러면서 은행주들의 자사주 매입 중단과 배당 확대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도 주말에 미국 증시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은행주들이 급락세를 보인 것도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조정 양상을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미국의 그 1일 확진자 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이상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국의 투기 세력은 S&P 500 선물 지수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의 S&P 선물이 급등을 함에 따라서 투기 세력들이 하락에 배팅하고 있는데, 순매도 누적 계약 수가 30만 3천 계약을 이루고 있다. 이래같이 S&P 500 하락에 배팅하는 선물 계약 수가 2011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대부분 미국의 투기 세력들은 미국 증시가 빠진다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존 바이든의 그 지지율이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핵심 경합주 6개 중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 계속 밀리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존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신문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신문은 수소경제 골드타임 3년 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들의 주말 세일에 장사가 신바람이 났다. 지난주 주말에 우리나라 백화점들, 쇼핑업체들의 장사가 상당히 잘 됐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글로벌 6개월 만에 글로벌에서 1,00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 우리나라도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좀 나왔고, 그러면 신문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오늘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정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그 G7에 참가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미국 정부의 반대 표명을 직접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지그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상실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 G7 참여를 반대한다는 얘기. 그리고 문 대통령이 대북 구조가 G7 국가들하고 의견이 다르다면서 한국의 G7 참여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표를 반대한다고 미국 정부에 전달을 했는데요. 이 G7 참여 여부는 일본이 결정한 거 아니라 미국 측 트럼프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합니다. 9월 달에 열린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근데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미국, 브라질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다. 그러면서 6개월 만에 1,000만 명 돌파했다는 얘기.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수도 하루에 2,800명이 사망한다는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코로나 2차 팬데믹이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
1차 유행 때보다 1차 유행 때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1차보다 더 지금 사람들이 경계심이 좀 늦춰졌다는 얘기죠. 그게 너무 이제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봉쇄, 완화, 재확산, 재봉쇄 하면은 이와 같이 반복될 경우는 글로벌 경기가 더블자형 이중 침체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28일 기준으로 보면은 코로나 확진 수가 62명이다. 지역 발생이 40명, 해외 유입이 22명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거리두기 2단계 강화가 되면은 뭐 애식장 같은 50명 이상 못 모인다는 얘기가 나왔고, 특히 수원, 안양, 수도권 중심 교외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치도록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패권 못지않게 백신도 주요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세계 국가들이 엄청난 지금 백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은 유럽 그룹과 지금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유럽은 그 옥스퍼드 대학팀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이제 중심을 해가지고 백신 3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모데나가 지금 7월에 3상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시노백 팀은 7월에 3상을 또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개 팀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주요 국가 간에 엄청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제발 먼저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5월 공업이익이 6% 정도 깜짝 증가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는 얘기. 석유, 화학, 철강 기업들의 순이익이 개선했다는 얘기. 최근 중국이 경제 정상화를 가장 먼저 추진함에 따라서 속도를 내면서 5월 공업기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중국의 제조업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경제 골든타임 3년 거래가 나왔습니다. 수소경제가 2050년까지 2조 5천 달러 3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차 못하면은 변방으로 밀려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수소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 글로벌 무한 경쟁 들어가지고 있고, 보면은 시장의 선도기술, 인프라 투자를 미국, 일본, 유럽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7월인 며칠 안 남았죠? 7월 초에 수소경제위원회를 조기 출범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유럽 연합도 7월 8일 7월 초에 수소 육성 전략 발표를 발표한답니다. 이와 같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각 정부가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도 7월 초에 또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수소 테마는 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백화점들 주말 장사 신바람 그래가지고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인 26일, 27일 동안에 보면은 롯데백화점이 28% 정도 증가, 21% 정도 증가했고, 현대백화점이 12% 정도 증가, 신세계백화점이 24% 정도 증가를 하면서 모처럼 만에 백화점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출 신장이 최대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노스가 유럽의 5번째 신약 제품 바이오시밀러 제품 허가를 취득할 것이 임박하다는 얘기. 항암제인 아바스틴을 복제약을 유럽 쪽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헬리스미스하고 비보존이죠. 비보존이 미국 임상에 재도전한다. 그러면서 비보존도 이 마취 무통증 마취제죠. 이거 비보존이요. 미국에서 3상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스미스하고 비버전이 다시 미국의 임상에 다시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6조 실탄을 정착한 구강모 회장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LG그룹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본격적으로 겨냥을 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29일이면 오늘이죠. 그 LG 구강모 회장 취임 2년이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M&A와 자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지금 16조 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면서 LG그룹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가 로봇이죠. 로봇하고 AI 쪽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그룹이 로봇 관련주들의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빅데이터 등 성장기업 로봇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 그러면서 국내에 추가적인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G20 세계 주요 20개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8%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서 V자형 반등은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개국 경제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미국은 2분기에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본은 22%, 독일은 12% 감소, 우리나라는 1.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만이 소폭의 플러스로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G20개 국가 2분기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면서 V자형 반등은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철강석 가격이 최근 급등을 하면서 최근 글로벌 철강사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철강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경제신문은 보면은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수소 경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 대한 좀 약간 불안한 요인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보면은 여건이 최근 코로나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당히 미국 증시가 주말에 큰 폭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6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은 조정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다. 코로나19 문제가 최근 다시 시장의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장세에서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은 철저하게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좀 확보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특히 뭐 급등한 종목들은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다가 또 단기 상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 철저하게 마이너스 날 때 좀 밀릴 때 매수한다는 생각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최근에 보면은 지수 배팅보다는 종목별 배팅이 좋아 보인다. 제로 가치나 세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선별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업종별 섹터 내에서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강세가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이오, 2차전지, 5G, 반도체 이쪽 섹터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제가 보면은 중장기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질 종목은 제가 보면은 어제 제가 마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보면 원익 아이패스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익 아이패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원익 아이패스는 2분기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보면은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시총이 크죠. 반도체 장비 쪽에 보면은 시총이 1조 7천억 정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 옛날에 테라세미콘과까지 합병을 하면서 반도체 장비 쪽에 거의 모든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비 업체 중에서는 시총이 제일 큽니다. 1조 7천억 정도. 상당히 큰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좀 꼽대를 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원익 아이패스 같은 거 밀릴 때 한번 매수 한번 해봐도 전고점 돌파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보면 올릭스 같은 경우는
핵산치료제 개발업체죠. 최근에 여러가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고 나이스에서 나올 기대감도 있고 최근 20일 이평선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 같은 종목도 한번 저점 매수 전략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올리펙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올리펙스라는 종목도 이게 바이오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못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올리펙스 같은 경우 뭐 중장기 투자보다는 제가 보면 단기적으로 키맞추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올리펙스라는 종목도 한번 오늘 관심 한번 가져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장은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날 때 무리한 추격 매수는 철저히 자제해 주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될 수 있지만 장이 지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화 비중도 좀 높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종목을 여러분 포트에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종목 수를 줄이는 슬리바 종목 수를 좀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장이 좀 불안할 때는 제가 보면은 핵심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수를 주변주들은 됐으면 좀 줄여나가는 전략을 구사하자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고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월요일 아침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